시간에는요 사회적 타당성을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33회 때 여기 이 앞부분에서 처음 시험이요 단독행위, 즉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만 시험에 나오고요. 앞부분에서 시험이 거의 안 나왔어요. 올해는 여러분요 시험이요 103조 104조 여기서 무조건 시험이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잘 봐야 되겠죠? 자 보시면 지금 사회적 타당성이죠. 사회적 타당성은 여러분요 강의 노트는 14페이지예요. 아시겠죠? 자 14페이지를 보시고 사회적 타당성을 보시면 자요 먼저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 이제 사회질서 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지금부터 이것을 설명을 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보시면 여기 보면 잘 봐봐. 여기 선량한 풍속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요 선량한 풍속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가 되어 있고요. 여기 기타라는 말이 있죠. 이렇게요. 그러면 기타라는 말이 있으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걸 먼저 국어 문법적으로 보면은 여기 선량 풍속이 A고요. 기타 B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우리가 이제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하죠.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은 뭐가 있어요? 토지 위에 있는 거, 정착되어 있는 거 건물 있죠. 그다음에 뭐가 있다? 전봇대도 있고, 그다음에 강고탑도 있고, 육교도 있고, 고가도로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뭐예요? 건물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건물, 기타, 정착물 이렇게 해요. 토지의 정착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토지의 정착물은 건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건물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말한다 건물, 기타, 공작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요. 선량, 풍속, 기타, 사회질서면 이 사회질서라는 것이 더 큰 개념이죠. 그러면요 사회질서에는 선량한 풍속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선량한 풍속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뭐다? 이 말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사회질서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봐봐 여기요 반사회질서라고 돼 있죠. 분명히 여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그러면 반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반사회질서 이렇게 했죠. 이 말의 뜻은 이 말이 전체적인 이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다? 사회질서인데 사회질서를 위반했다 이 말이 그걸 반사회질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또 어떻게도 표현하냐 이것을요. 이렇게도 표현을 해. 그래서 표현할 때요. 여기서 이제 이걸 표현할 때 이 선량한 풍속을 뭐라 한다? 여기 사회질서를 공공이죠. 봐봐 공익이죠. 공공의 질서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공서라고 그래. 공서. 그다음에 풍속이죠. 양속이라고 그래. 양속. 선량한 풍속인가 공서양속이라고 얘기해. 여러분 혹시 들어봤죠? 공서양속 알겠죠? 공서양속을 양속, 공적인 질서, 공서양속 이렇게도 표현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두기 시험에 뭐라 나오냐? 공서양속에 반한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사회 질서에 반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요. 그것은 국어 문법적으로 우리가 지금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석하면 여러분요 무슨 문제인지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어. 한번 볼까요? 여러분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러분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한테 돈 1억을 빌렸어. 돈 1억. 그럼 돈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아야 되죠. 돈을 갚지 않으니까 A가요 갑의 집을 경매를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요 갑이요 을하고 짜고요. 을하고 짜고 그래서 을 앞으로 등기를 빼 돌린 거예요. 을 앞으로 짜고. 그래서 을 앞으로 짜고 이렇게 등기를 넘기면은 이것은요 이거 보면 사회 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요? 위반되죠?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걸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죠. 사회질서 위반되죠? 그런데 여기 봐봐요. 이 반사회질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사회적 타당성이라고도 얘기해. 이 말을 103조 관행에서 사회적 타당성. 그럼 지금 여러분 딱 봐봐요. 자기가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렸죠. 그럼 이것은 딱 봤을 때 여러분요 사회적으로 타당해요? 타당하지 않아요? 타당하지 않죠. 이걸 타당하다 그러면 이상하죠. 그런데 판례는 뭐냐? 이 사회적 타당성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그랬다고 이것을. 우리가 딱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건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사회 질서에 위반된 것 같은데 이건 분명히 판례는 뭐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건 뭐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달리 생각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럼 그럼 판례가 왜 대법관들이 또라이도 아니고 왜 이 사람들은 이것을 103조 관계가 없다고 얘기했을까?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법을 해석할 때 국어 문법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이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를 보자 이 말이죠. 어떻게 보는 것이냐? 이렇게 보자는 거죠. 뭐냐면
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하나로 통으로 보지 말고 선량한 풍속 하나, 사회질서 하나 이렇게 해서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선량한 풍속을 뭐라 한다? 윤리 도덕의 문제이고 사회질서는 공공의 이익의 문제로 보자 이 말이죠. 자, 그럼 봐봐. 지금 우리 방금 얘기했던 거 있죠?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렸죠? 내가 친구한테 돈 갚지 않으려고 내 재산을 빼돌렸어, 친구한테. 그 말은 국가 이익을 위한 거예요?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내 개인의 이익이죠? 그걸 사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익의 경우는 103조하고 관계는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한다 이 말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계약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죠. 법률행위가 무효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줬던 거 다 돌려받아야 되죠. 계약이 무효잖아요. 그럼 내가 줬던 거 다시 돌려받아야죠, 무효니까. 그런데 그 무효가 우리가 이제 강행법규를 위반으로 무효잖아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면 이것이 103조하고 관련이 있느냐 이 말이죠. 103조 관련 있는 것이면 746조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해서 여기선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103조하고 관련이 없다. 그러면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원래 이러면요, 계약이 무효이면 다시 반환을 뭐 할 수 있어야 돼? 청구할 수 있어야 되죠, 당연히요. 그런데 이것이 법에 위반된 것이 원래는요, 법이 위반되면 무효잖아요. 그럼 무효인데 103조하고 관계가 있느냐? 이 103조하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가 있느냐? 그러면 언제나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돼. 언제나? 그러면 반환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효는 무효인데 그것이 103조와 관계가 없이 무효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고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03조를 배우는 것은 그 법률행위가 103조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무효는 무효인데 그것이 103조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103조에 해당한다. 그러면 746조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 무효인데 반환을 청구 못해. 무효인데. 알겠죠? 그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본다 이 말이에요. 대표적인 것 그게 바로 뭐냐? 여기 있는 첩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첩계약 한번 봐봐요. 첩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서 첩계약은 윤리 도덕과 관계되죠.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일부 일처제라는 말은 법에 없어요. 법에는 일부 일처제라는 말이 없지만 헌법에서는 양성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가지고 헌법이 제정돼 있고, 그리고 문명국가에서는 다 일부 일처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배우자를요 2명 이상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2명 두고 있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이게 문제죠. 자 볼까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리한 사람을 자기한테요 이 사람을 첩으로 하기로 했어. 둘이 첩계약을 했어. 알겠죠? 그럼 우리가 첩계약을 하면 뭐가 돼요? 그것은 746조 뭐죠? 아니요, 103조 위반이죠. 선량한 풍속이 위반되죠. 그럼 103조 위반이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항상 있잖아요.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면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불법이라는 것은 뭐냐? 103조 위반을 불법이라고 그래. 원인은 뭐냐? 원인. 이런 원인이란 말이 뭐예요? 우리 배웠는데 지난 시간에 계약을 원인이라고 하죠. 계약을.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하죠. 그럼 그 계약을 뭐라고 한다? 법률 요건이죠. 법률 요건은 원인이다, 결과다, 원인이죠. 그래서 여기 이 계약을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갑이 너 내 첩이다라고 하면서 아파트를 증여했죠. 증여. 이 증여한 것은 급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불법 원인 급여라고 그래요. 앞으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우리 민법 총칙에서 불법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 불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103조 위반을 불법이라고 그래요. 103조 위반. 그래서 이것을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불법 원인 급여의 경우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갑이 을한테 너 내 첩이다라고 하면서 아파트를 증여했잖아요. 그러면 반환을 청구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을 앞으로 지금 등기가 되어 있는데 갑이 반환을 청구를 못하죠. 그럼 반환 청구를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첩이요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첩이 어쩔 수 없이 소유자가 돼.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반사적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해. 원래는요 을이 증여를 받은 것은 첩계약에 의해서 무효인데, 알겠죠? 우리 법에서요 이런 짓을 한 사람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보니까 반환을 청구를 못하죠. 갑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갑이요 자기가 반환 청구 못한다 하잖아요. 등기는 내 앞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소유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얼떨결에 내가 얼떨결의 소유자다. 그걸 반사적 이익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는 을이 지금 완전한 소유자죠? 그러면 갑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다. 갑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것은 내 것이다. 소유권에게서 반환 청구도 못한다 이 말이죠. 소유권으로. 그래서 두 가지야.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하고 소유권에게서 반환 청구 못하고. 그러면 이게 눕게 된다? 을있게 되죠? 을이 근데 이것을 병한테 또 팔았어. 매매했어. 매매. 병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럼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첩계약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103조를 딱 보면 어떤 문제가 있죠? 103조를 딱 보니까 우리가 무효라고 해서 무조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첩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첩계약은 103조 위반이고 746조 불법 원인 급여이고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하나의 세트야. 그러니까 103조 위반이 아니다.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효는 무효인데 그 무효가 103조 위반이다. 불법. 위반으로 무효이다. 그러면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다. 그러면 불법이죠. 그래서 무효가 돼. 그래서 그럼요. 시험에 이런 말이 나오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의 위반 이런 말 나와.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 그러면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걸 무슨 조건이라고 한다? 불법 조건이라고 그래. 방금 내가 얘기했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을 뭐라고 한다? 불법. 그것이 조건이죠. 그래서 불법 조건. 불법 조건은 조건만 무효다.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다.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첩계약에서 이제 뭐를 봐야 되냐면 이런 것을 보는 거죠. 첩계약에서는 여러분요 암기해야 돼. 먼저 첩계약을 그만둔다. 그만둬야죠. 첩계약은. 알겠죠? 그만두면서 위자료나 양육비를 지급하는 거 유효다 이 말이죠. 그런데 부부관계 봐봐. 이건 부부관계가 아니고 첩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아니 죄송해요. 여기는 그냥 부부관계 맞아요. 이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여러분 유지되는 동안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평생 동안이에요? 일정 기간이에요? 일정 기간. 반대가 뭐예요? 반대가 평생 동안 이 말이죠. 평생 동안 또는요 일생 동안 이 말이잖아요.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이것은 무효가 돼. 이것은 무효. 그런데 뭐죠? 지금 일정 기간이죠. 우리가 남자가요 불륜을 저질러가지고 아내가 이혼하자 하니까 남편이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대신 그 용서의 징표로서 내 앞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 등기를 너 앞으로 해주겠다. 아내 앞으로 해주겠다 이 말이죠. 대신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우리 둘이 잘 지내는 동안은 너 멋대로 이걸 처분하지 말라는 거야. 너 멋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죠?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너 멋대로 처분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처분하고 싶으면 상의해서 처분하고 만약에 내가 또 불륜을 저질러서 우리가 이혼하게 되면 그때는 너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이걸 처분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 우리가 잘 살고 있는 동안은 상의해서 처분하고 혼자서 처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처분할 수 없다는 약정 이것은 유효다 이 말이죠. 그런데 등기 주면서 평생 처분하지 마. 그러면 돼 안 돼? 평생 처분하지 마.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주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무효다 이 말. 그래서 앞으로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이런 말이 나오죠. 무조건 무효가 돼. 다른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됐단 말이죠. 미용 기술을 가르쳐주면서 평생 동안 개업하지 않는다 이런 약속을 했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본처의 사전승인. 첩을 두는데 본처가 사전승인을 했어. 내가요 지금 한 3년째 병원에 이렇게 누워있으니까요 남편을 위해서 그럼 너가 첩을 둬도 된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 허락했어. 그래도 필요 없어. 그것은 무조건 불법행위예요. 알겠죠? 저 남편이 와이프가요 허락했다 해가지고 내가 이런 날이 나한테 오다니 하고 티처가 나가면 된다 안 된다? 큰일 나. 그거 불법행위야. 알겠죠? 그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처 사망 시 가족관계 등록부에 봐봐. 내가 본처가 죽으면 가족관계 등록부가 호적이죠? 옛날 호적이죠? 호적에 입적시켜줄게 이랬단 말이죠. 필요 없어. 그것도 무조건 무효가 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요 아니 본처가 죽으면 해준다잖아. 본처하고 이혼하면 해준다잖아. 그럼 별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야 돼. 이 두 가지요. 2하고 5하고요. 여기는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이죠. 평생 동안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는 첩관계가 종료가 되면은 해제를 한다 이 말이죠. 자, 봐봐. 증이 이렇게 돼 있죠. 자, 순서로 봐. 순서. 먼저 첩관계를 했어. 첩을 하면서 아파트를 증여를 했어.
여자한테 주면서 뭐라 했냐? 너 만약에 나하고 첫 관계를 그만두면 내가 너하고 나한테 줬던 걸 해지하겠다. 해지한단 말은 다시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너 내 첩이 돼. 내가 아파트를 줄게. 근데 만약에 내 첩이 되기 싫으면 내가 나한테 줬던 걸 해지할 거야 이 말이죠. 다시 찾아올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자는요, 이 아파트를 내가 지켜야 되는데요. 그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첩이 되기 싫은데 계속 첩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되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말을 잘 읽어야 되겠죠? 첩 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을 정의다 말은 첩 관계를 맺으면서 정의했는데 종료하면은 그만두면은 해제하겠다 이 말이죠. 알겠죠? 첩 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을 정의어 거기서 무효가 돼. 그런데 잘 봐봐. 여기는 약혼 애물이죠. 약혼 애물.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 조건이다 됐죠? 자, 지금 봐. 약혼을 뭐라 한다? 예약이라고 그래. 예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혼인을 뭐라 한다? 본계약이라고 그래. 여러분요, 우리 약혼은 왜 하는 거죠? 약혼은 왜 하는 거예요? 혼인하기 위해서 약혼하는 거지 돈 벌라고 약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두 번째는요, 애물이 뭐예요? 반지죠. 약혼 반지를요, 수수 주고받았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약혼 반지는 언제 내 것인데? 언제? 혼인을 해야지 내 것. 혼인을 해야 내 것이 된다. 혼인해야지. 그때 혼인은 결혼식 아니에요. 혼인 신고를 해야지 내 것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약혼 반지가 탐나요? 일단 혼인신고 해줘야 돼요. 내 거 되려면. 알겠죠? 혼인신고하고. 근데 만약에 혼인을 안 하면 어떡하? 안 하면 돌려줘야죠. 그러니까 해지한다면 혼인을 안 하면 돌려준다. 이해됐어요? 정당한 거잖아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유효가 되는 거예요. 됐죠 지금? 자, 그러면 약혼 반지를 받았어. 그것은 혼인을 하면 내 것이야. 혼인을 안 하면 돌려준다.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이다. 이해되셨어요? 이것은 뭐가 된다? 유효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요, 이제 2번 봐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첩계약. 자, 우리 첩계약을 한번 볼까요? 자, 첩계약은요, 먼저 103조 위반이다. 746조 불법 원인급여이다. 항상 103조 위반은 746조 불법 원인급여하고 돼. 그러면은 반환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반환을 청구를 못하니까 소유권은 누구한테 간다? 첩에게 간다. 그러면 증여자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소유권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유권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요, 첩계약을 해서 그만두기로 하면서 양육비와 생활비를 줬다. 유효.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유효. 번처의 사전승인 불법행위가 된다. 번처 사망 시 호적에 올려준다. 부정, 그래서 뭐다? 부수적 약정이죠. 유효다 무효다? 무효. 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하는 증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알겠죠? 그 다음에 약혼 애물의 수수는 혼인의 성립이다 불성립이다? 불성립을 무슨 조건이다? 해제 조건. 여기요, 다른 시험에 안 나왔어요. 성립이라고. 다른 시험에 혼인 성립을 해제 조건. 큰일 나죠. 혼인했으면 가져야지. 혼인하고 나서 다시 빼앗아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성립이다 불성립이다? 불성립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봐 이제. 자, 2번은 사익에 관한 거죠. 그러면 사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개인의 이익이죠. 이런 봐봐요. 여기요, 강제 집행이란 말이 뭐죠? 경매죠. 경매를 당하지 않으려고. 가장이란 말이 뭐냐? 가장이란 말은 통정이란 말이에요. 통정이란 말은 뭐나? 무효라는 말이에요. 무효. 그럼 여기서 보면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거짓말로 근저당을 잡았다 이 말이죠. 그럼 이 근저당은 무효이죠. 우리 아까 말했어. 무효인 것은 반환을 청구해야 되죠. 원래 반환 청구해야 되죠. 그런데 103조 위반이면 청구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개인 이익이다.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죠. 사익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니까 746조 불법 원인 급여이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니까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갑이요, 경매를 당하지 않으려고. 투기는 누굴 위해서 하는 거죠? 투기는 개인의 이익이잖아요. 양도세를 회피할 목적,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고, 상속세를 내지 않으려고 명의를 신탁했다 이 말이죠. 다운계약서를 썼다. 가장 많죠, 다운계약서. 일정 기간 이후 등기하기로 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런 경우다. 이러면요, 우리가 지금 양도세 있죠? 지금요, 양도세는요, 2년간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세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내가 지금 1년 10개월 만에 팔려고 그래. 2달 있으면 됐는데 2달만 참으면 양도세가 없는데 지금요, 당장 지금 내가 팔아야 돼.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양도세가 1억을 내가 세이브할 수 있는데
2달 만에요 1억을 내야 되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팔면서 뭐라고 하냐, 등기는 2달 뒤에 가져가라 이 말이죠. 일정 기간 이후에 등기를 가져가라 이 말이죠. 그 말은 국가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나 개인을 위해서, 그걸 사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것보다 1번하고 3번이다. 알겠죠? 1번하고 3번. 다른 시험은 이게 낫지, 이게 잘 나와. 다른 시험은. 근데 희한하게 우리 시험은 또 이게 잘 나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썼다. 일정 기간 이후에 등기하기로 했다. 그 다음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 봐봐. 과장이란 말은 무효란 말이야. 무효. 무효는 무효인데 103조 위반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거짓말 근저당권의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입자 입주권을 15개나 산 거예요. 15개 한 사람이. 괜찮다 이 말이죠. 그건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다 이미 배웠죠. 이것은 변호사 한번 배웠잖아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변호사 아닌 자, 아닌 자. 그것은 뭐다? 그것은 무효다. 변호사 아닌 자. 그 다음에 변호사죠. 변호사가 성공보수가 민사냐 형사냐가 중요하죠. 형사는 뭐가 된다? 103조 위반이 된다. 이것은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우리 앞에서 이건 잘 나오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보시냐? 3번 맞죠?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를 봐. 이제 여기 강박을 봐. 여러분, 강박이란 게 뭐예요? 강박은 원래 우리가 110조에 보면 강박이란 말이 나온단 말이죠. 강박은 여러분 유효예요, 무효예요? 그럼 강박은 유효도 아니고 무효도 아니고, 원래 강박은 유효예요. 왜냐 유효냐? 취소할 수 있으니까. 취소한다고 하는 자체가 유효인데 취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강박이 무효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강박은 여기 뭐라 나왔죠? 취소가 원칙이에요. 취소. 알겠죠? 그런데 여기가 뭐가 될 수 있어요? 무효.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 원래는 뭐다? 취소. 이렇게 취소. 알겠죠?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취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고, 여기는 박탈이고, 강박행위가 극심하고 이 말이죠. 우리가 강박이란 말은 원래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을 강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을 느꼈다? 공포심이 있다 해서 무효다 그러면 큰일 나. 공포심이 있어도 취소인 거예요. 만약에 무효가 되려면 강박 의사결정 자유가 박탈되고 강박행위가 극심해야 돼. 여러분요, 여름에 딸을 내가 데리고 있다. 언제까지 돈 가져와라 5천만 원.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를 죽이겠다. 그럼 여러분요, 다른 생각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경찰이 뭐라고 그래? 절대 돈 주면 얘 못 찾는다 하죠? 그런데 엄마는 벌써 돈 두고 튀었어. 어디로요? 돈 갖다 주러. 그렇잖아요. 왜? 다른 판단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말한다? 극심이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박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요 여기다 사인하라고 그래. 너 나 여기다 사인해. 안 하려고 하죠? 사인 안 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그냥 그 손모가지를 그냥 잡아 끌어다가 갖다가 이렇게 찍어버릴 수 있죠. 그럼 나는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나는 찍기 싫은데 찍는 거잖아요. 그걸 의사를 결정할 자유가 뭐가 됐다? 박탈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자, 우리가 무효가 되려면 무슨 말이 있어야 돼? 반드시. 무효가 되려면 무슨 말이 있어야 돼? 박탈, 극심이란 말이 있어야 돼. 박탈, 극심. 박탈, 극심. 여러분, 취소는 해약, 고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공포심. 해약, 고지와 공포심은 취소. 박탈이나 극심이라는 말이 있으면 뭐? 무효. 만약에 강박이 진이냐 비진이냐 했을 때 강박에 의해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여기서 증여를 하기로 하고 이렇게 됐죠. 이것을 뭐라 한다? 생각이다. 이 말 생각이다. 생각. 여기서 여러분 진이라고 하는 건 뭐냐? 진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바라는 것, 진정으로 바라는 것 이게 아니라고. 여기서 진이는 진정으로 바라는 것, 진정으로 바라는 것 이게 아니고 내가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 표의자의 생각 이것을 진이다 이렇게 얘기해. 내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하는 표의자의 생각 이것을 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 증여를 하기로 하고 이걸 우리 뭐라 한다? 생각이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진이다. 이 말에 진이다. 그래서 이것을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해. 다시. 자, 강박은 세 가지 암기. 세 가지. 시작. 강박은 뭐라고? 취소, 무효, 진이 있는. 취소는 뭐가 취소다? 해약, 고지, 공포심. 진이는요 박탈, 극심. 진이다 비진이다. 무효는 박탈, 극심. 진이다 비진이다. 진이 있는이다. 비진이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알겠죠? 강박은 진이 있는이다 이렇게.
자, 이제 도박자금. 그럼 도박자금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도박자금은 뭐의 위반이죠? 선량한 풍속이에요? 사회의 질서예요? 사회의 질서죠. 그래서 5억짜리 갑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갑이요, 을한테 2억 원의 도박자금을 빌려. 이 도박자금은 사회의 질서에 위반되죠. 그러니까 사회의 질서는 103조 위반이죠. 103조 위반이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죠. 103조 위반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불법이다. 그 다음에 도박자금, 소비대차죠. 소비대차, 도박자금이 원인이죠. 소비대차 계약이죠. 그래서 2억 원을 줬죠. 2억 원을 그것을 급여를 했죠.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이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환 청구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반환 청구 못한다 이 말은 변제 의무가 있다, 없다? 변제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변제 의무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돈을 갚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을이 이제 돈 받으러 오겠죠. 그러니까 갑이 뭐라고 그래요? 아, 나 돈 갚으려고 하는데 남양주 공유사학원 가니까 밀법 선생님이 돈 안 갚아도 된다 하더라. 그래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을이 뭐라고 그래요? 응, 알았어. 문 한번 열어봐. 창문 한번 열어봐. 뭐가 기다리고 있어? 포크레인이 묻기 난 묻어버린다고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법에는 갚지 않아도 되지만 실제로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아야죠, 실제로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갑이요, 을이 갑을 죽이려고 하니까 갑이 뭐라고 그래? 그럼 내 집 5억 원짜리가 있는데 이 5억 원짜리 내가 나한테 집을 팔 수 있는 대리권을 주겠다는 거죠. 내 집 팔 수 있는 대리권을 줄 테니 그럼 너가 팔아. 누구한테? 병한테 팔아. 알겠죠? 그래서 5억 나오면 너 2억 가져가고 그럼 나한테 3억을 줘. 이렇게 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부터 판례가 뭐라고 했냐? 이렇게 얘기했어. 판례가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갑이 을한테 도박장을 빌려준 것은 무효이다. 갚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변제 의무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갑이한테 대리권을 주는 거 유효이다. 대리권 주는 거. 그래가지고 을이 아무것도 모르는 제3자하고 계약을 하죠. 이 계약은 유효이고 따라서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문제는 도박자금은 갚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을이 가져간 2억 원은 무효이다. 이렇게. 무슨 알겠죠? 을이 가져간 2억 원 무효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해됐나요? 다시. 도박자금 무효, 변제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갑이한테 대리권 주는 것은 유효. 제3자가 누구일 때? 선일 때 소유자. 이때 5억 중에서 2억 원을 가져간 것은 유효,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도박자금이다. 그런데 도박자금은 여러분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구별을 해야 돼요. 두 가지를요. 어떻게 구별하느냐? 자, 봐봐. 갑이 을한테 지금 만약에 예를 들었어요. 갑이 을한테 도박자금을 2억을 빌렸어. 그래서 자기 집이 있단 말이죠. 이 집을요, 갑이 을한테요, 도박장으로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못 갚아. 돈이 없으니까. 대신 뭐라 하면 너 가져가 이렇게 등기를 해준 경우 있고, 을한테 저당권 등기를 해준 경우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준 경우 있고 저당권 등기 해준 경우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는 것은 갑이 을한테 완전한 권리를 이전했죠. 완전한 권리. 이런 경우는 뭐다? 말소로 청구를 못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 그런데요, 저당이나 근장을 잡았죠. 그럼 그걸 말소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완전이에요, 불완전이에요? 불완전한 거죠. 불완전한 경우는 말소 청구할 수 있어. 완전히 다 이전했죠? 말소 청구 못해.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죠? 말소 청구 못해. 그럼 이해됐나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죠? 말소 청구 못한다고. 저당권, 근저당권은요,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우리가요, 여기 이 사람이 뭐냐면 갑이 지금 우리한테 돈을 빌렸죠. 얼마 빌렸어? 2억을 빌렸죠. 그러면 갑은 2억을 갚아야 되겠죠. 2억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있어, 없어 지금? 없죠. 그러니까 뭐라 한다? 갑이 을한테요, 이 건물을 내가 너한테 줄게. 내가 너한테 이 건물 줄게. 대신 물건으로 변제한다고 약속을 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토지. 내가 너 토지를 내가 다음 달에 양도해 줄게. 토지 내가 다음 달에 양도해 줄게. 지금 등기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이거 둘 다 뭐야? 약정이란 말이 뭐야? 약정이란 말은 계약이란 말이죠. 이런 계약이란 말은 뭐예요? 계약이란 말은 지금 이전을 했어, 안 했어? 아직 이전 아니죠? 이전하기 전이죠? 그것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약속만 해야 돼. 알겠죠? 뭐라고 한다? 돈 빌려주면 우리 마누라 너 줄게. 뭐 이렇게 약속만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약속만 해야 돼. 그리고 줘, 안 줘? 안 줘도 된다 이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말하는 것은. 이해됐나요? 그러니까요, 봐봐. 대신 물건으로 변제하기로 약속만 했어. 토지를 넘겨주기로 약속만 했어. 이 약속은 무효니까 이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요, 딴에 또 뭐 한다고 등기를 딱 해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요. 그럼 더 이상 말소 청구 못해요. 그러니까 상대방 것이 돼버려. 왜? 불법원인 급여잖아요. 불법원인 급여. 그러니까 여러분 첩기야. 첩한테 뭐라 한다? 너 내 첩이 돼. 아파트 줄게.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그래? 그럼 아파트 언제 줄 건데? 아 그래? 못 믿겠어? 그러면 오빠를 한번 믿어달라는 의미에서 그럼 내가 너한테 등기해 줄게. 저당권.
저당권 등기를 해줄게. 그러면 여자가 놀래죠. 오, 자기한테 저당권. 그래서 근저당권에 채권 최고에 5억 딱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한테 5억이 있는 줄 알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한다? 야, 내가 미안한데 첫 계약은 무효래. 말소해줘.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해달라고 그래? 항상 그러니까 등기를 해달라고 해야지. 알겠죠? 남자는 항상 뭐 해준다고 그래? 저당 잡아준다고 해야지. 여자는 뭐 해달라고 그래? 등기 해달라고 해야지. 동사는 인도로 받아야 돼. 노트북 줄게 필요 없어. 약속 필요 없어. 노트북이 내 주머니 안에 딱 들어와야 돼. 무슨 말이겠죠? 노트북은 동산이죠. 인도. 부동산은 뭐? 등기. 아시겠죠? 그랬을 때는 반환 청구를 못해. 그렇지 않으면 인도해 줄 필요가 없고 등기해 줄 필요가 없고 토지를 양도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를 한다? 완전한 권리가 이전됐을 때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불완전한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된다 이런 말이야.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요 여러분요 뭘 보냐면, 자 이제 여러분 거기 5번 나와 있죠. 5번 한번 봐봐. 그러면 이 5번은 뭐냐면 우리가 돈을 주면 안 돼요. 무슨 일하면서 돈을 주면. 근데 돈을 줘도 되는 경우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암기를 할 때 얘기하는 거야.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할 것인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뒤에가 대가다, 반대급부다, 돈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그것은 무효가 돼. 103조 위반으로. 응? 그리고 여기 봐봐. 공무원한테 청탁을 하면서 돈 주기로 했어. 진정서를 치하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했어.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해 주면서 돈 받기로 했어. 여기 가장 요즘 가장 최근의 문제죠. 보험금을 부정치등할 목적으로. 보험금을 부정치등할 목적으로. 어젠가요? 이렇게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뭐 옛날에 형사 같은 거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집이 꽤나 옛날에 잘 살았대요. 근데 아들내미가 사업을 하다 다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게 모성이라고 봐야 되나? 엄마가 보험을 생명보험을 5억인가 7억인가 듣고 자기 남편 아빠죠. 아빠 이럴 때 2억 5천인가 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죽이라고. 그러면 보험금이 얼마 나오죠? 5억 얼마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너 아들내미가 빚이 3억이 있더라고요. 그걸 청산하고 하라고. A형 연습을 몇 번 했는데 엄마가 원래 차를 끌고 여기서 차를 가려면 항상 거기 앞에 엄마가 횡단보도 옆으로 걸어가기로 무단횡단하기로 했는데 엄마가 오늘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이 너무 허무하고 그래가지고 막걸리를 한 잔 마시다가 이쪽인데 반대편에서 있는 아들 엄마가 오는 거예요. 그 엄마를 치워가지고 사망시켜가지고 보험금을 받았는데 못 받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안 되니까 자기네 엄마가 자기네 남편이 2억 5천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남편을 또 교통사고 했는데 남편이 또 살아난 거예요. 대신 거기서 2,500인가 이렇게 자동차 사고 상해보험인가 나왔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지금 보험금을 부정치등할 목적이죠. 그래서 엄마가요, 그거 모성애는 아니죠. 알겠죠? 그걸 아들이 만약에 그 5억을 받았어. 그러면 그 아들은 평생 그 트라우마에 어떻게 살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건데요. 사람이요, 무식하면요,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식의 이 커트라인이라는 것은 없어가지고요. 알겠죠? 그래서 보험금을 부정치등할 목적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골프장 승인해줘. 골프장 승인을 지자체가 해주면서 그 자기네 지자체에다가 기부금을 내라. 기부금이 뭐죠? 돈이죠? 된다, 안 된다? 안 돼. 자, 암기. 자, 공무원한테 청탁을 한다. 그다음 진정서를 취한다.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한다. 보험금을 부정치등할 목적으로 골프장 승인하면서 기부금을 받기로 하는 거. 103조 위반이다. 그런데 여기 봐봐. 여기가 이제 문제예요. 여기를 보면 여기 지금 5개가 있죠. 이 5개는요. 무효인 듯 아닌 듯. 알겠죠? 이게요. 자, 봐. 노태우 비자금이 있죠? 그럼 여기서 노태우 비자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 주지직을요. 3억 주고 산 거예요. 여기 첩계약이 있는 거예요. 위약, 벌약정이 있는 거예요. 여기 증언의 대가가 있는 거예요. 5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요. 뭐가 있냐면 노태우 비자금하고 여기 비자금은요. 103조 위반이에요. 무효예요. 비자금은요. 여기 첩계약 무효예요. 알겠죠? 무효. 이건 원래 팔려가요? 이건 무효잖아요. 비자금 자체는 무효인데 그것을 뭐를 하기 위해서요? 은닉하기 위해서.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하는 거, 이것은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은닉하는 거. 숨기는 건 괜찮다 이 말이죠. 비자금은 무효인데 그 비자금을 숨기기 위해서 맡기는 거. 임치는 뭐죠? 남한테 보관시키는 거. 쌍용그룹의 김석원한테 200억을 맡겼거든요. 그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여러분 보면 여기 주지직이죠? 주지직을 얼마 주고 샀어? 얼마 주고? 3억 주고 3억 주고 산 거. 이것이 지금 주직을 3억 주고 사죠? 그럼 이것은 뭐가 된다? 이것은 3억 주고 샀잖아요? 3억 주고
3억 주고 산 것은 무효가 돼. 여기서 주식을 지금 얼마 주고 샀어요? 3억 주고 샀죠? 이것은 또 무효가 돼. 3억 주고 산 것. 3억 주고 산 것은 무효가 돼요. 뭐가 있어요? 뒤가 뭐가 없어? 돈 붙었잖아, 돈. 3억 주고 산 것은 무효인데 그 사람은 그 절에 주지로 임명했어요. 임명은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임치하는 것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주지직이 위반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3억 주고 산 것은 무효이고 그 산 사람을 그 자리에 주지로. 여러분요, 지금 전국의 사찰을 보면 이 절 같은 거, 암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매매하는 것이 아주 횡행해요. 이런 우리도 교회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돼요? 사고 팔고 해야 안 해요? 하죠. 그것을 나쁘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첩계약 무효죠. 첩계약을 그만두는 거 좋아 나빠? 좋은 거죠. 이것은 위반이 아니라고. 첩계약 그만두는 거. 그러면서 그만두면서 첩의 생활비하고 자녀의 양육비를 주는 거. 이건 착한 사람이잖아요. 알겠죠? 뭐가 똑같아요? 아침에 뭐 먹을 거 가져온 사람하고 똑같아. 착한 사람이. 알겠죠? 그래서 첩계약 하면서 해소하는 거. 첩계약 무효. 해소. 그만두면서 생활비 양육비 주는 거.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위약벌이죠. 위약벌은 유예요. 이건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그 채권법에 보면 계약금에 보면 뭐가 나온다? 위약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약정을 하죠. 그러니까 위약금이면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손해배상 예정, 그것을 유효다 이 말이죠. 그런데 현저히 과다하다, 현저히 과다하다, 그때만 무효가 돼. 원래는 유효인데 무조건 오지 말고. 그 다음에 증언이죠. 여러분 누가 소송을 하면 증언하러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죠. 저도 이제요 얼마 안 있으면 법원에요 증언을 한번 하러 갈 때가 있어요. 예전에요 제가 뭐였냐면 다른 사람이 유언을 하는데 제가 가서 녹음회에서 유언을 했거든요. 녹음회에서 유언을 병원에 가서 해줬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한 2월이나 언제요 재판이 열린대요. 그래 와서 증언을 해달라 해서 그거 간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직접 그 어디요 성모병원 가서 강남 성모병원 가서 직접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할 때 증언하러 가죠. 증언하러 가면요 그쪽에서요 또 목소리 낭낭하게 나오라고 고기 좀 사주겠죠. 알겠죠? 그래서 편하게 와야지. 만약에 서다가요 힘없어 쓰러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택시 타고 오라고 또 차 보내겠죠. 그러면 그 정도는 괜찮다 이 말이죠.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정도, 이건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요 증언서로 가는데 나한테 500만 원 주면서 증언 좀 서달래. 그건 뭐요? 위증해달라는 말이잖아요. 내 말 지금 이해됐죠? 그것을 초과하는 거, 넘은 경우 그게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증언의 대가가 통상적으로 용인이 됐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넘는 것을 뭐라 한다? 초과다 이렇게 구별을 해야지. 자 비자금은 그럼 비자금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비자금은 유효 무효? 무효라고 했죠. 비자금은 무효라고 했어. 자 주식을 3억 주고 샀어. 유효 무효? 무효라고 했어요. 첩계약 유효 무효? 무효. 위약벌은 유효 무효? 유효. 증언의 대가는 통상적으로 용인이냐 초과냐에 따라 달라. 통상적으로 용인 유효, 초과 무효. 위약벌은 유효. 넘는 경우 무효. 3억 주고 주식을 샀어. 무효. 근데 그 사람을 그 절에 주지로 임명했어. 그것은 괜찮아. 노태우 비자금 무효. 숨기기 위해서,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해서 맡겼어. 그것은 괜찮아. 이게 됐죠? 유효. 이해됐나요 지금요? 그래서 첩계약 무효. 첩계약을 그만두고 양육비 주는 것 유효.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죠? 구분하라고. 무조건 암기하지 말고. 무조건 암기하면 어쩔 때는 맞고 어쩔 때는 틀려.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했었는데 평생 동안 일생 동안 개업하지 않는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건 어느 경우는요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다른 말로 뭐다? 일정 기간, 상당 기간, 우리 시험에는 상당 기간 나왔어. 일정 기간, 상당 기간 근무해야 된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근무한다가 아니고 뭐냐면 엘진가에서요 이 사람을 외국에요 해외 연수를 보냈어. 3년 동안요. 그러면 기국에서 3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근무하라고 그랬어. 그때 이 사람이 해외 연수가 끝나고 바로 경쟁회사로 바로 가버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쪽에 손해배상 청구했어. 나는 고용계약은 의무적으로 근무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논리를 폈어. 그런데 판례가 일정 기간은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우리 여기 호평동과 평내동 있죠? 호평동에서 내가 부동산을 했어. 그리고 내가 부동산을 넘겼어. 그럼 여기 룰이 뭐냐? 1년 동안은 여기에서 일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평내동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평생 동안 여기서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1년 동안은 호평동에서 일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개업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평생이에요, 일정이에요? 일정이죠. 유효, 무효? 유효.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시험에는요, 아니, 우리 시험이다. 우리 법에는요, 혼인이 있고 이혼이라는 게 있어요. 혼인도 있고 이혼도 있다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법에서 혼인도 인정하지만 뭐도 인정한다? 이혼도 인정하는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는다 이 말은 평생 동안 얻어맞으면서 살아라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그때는 이혼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돼요. 그 다음에 사찰의 존립에 필수 불가결한 재산을 정의한다. 여기 봐봐. 사찰의 존립이란 말이에요. 절이 존재하려면 필수 불가결한 재산이 있어야,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 재산. 그것까지도 정의했다 이 말은 그럼 절이 없어진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절은 존재하고 싶어. 그러려면 어때야 돼? 이것만큼은 남겨놓고 해야 돼? 다 줘야 돼? 남겨놓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마저도 정의하는 것은 무효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것을 103조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우리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럼요, 여기 한번 보셔요. 먼저 이제 우리가요, 이 103조라고 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하면 무효이죠. 그다음에 첩계약은 103조 위반이다. 746조 불법 원인 급여이다.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첩이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다. 증여자는 소유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불법 원인 급여에 의해서 반환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첩계약을 해소하면서 그만두면서 양육비나 생활비를 주는 건 괜찮지만 남보저 본처가 사전 승인했다 해도 불법행위가 되고 본처가 사망하면 호적에 입적시켜준다. 부수형 약정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되는 것이고 알겠죠? 첩계약의 종료를 해제 족고라는 증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인데 약호 내문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임을 해제 족고라는 증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고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그것을 처분할 수 없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익이다. 개인의 이익. 그 개인의 이익은 두 가지를 정확하게. 그 다음에 뭐다?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변호사 아닌 자. 변호사법 위반이죠? 무효. 변호사가 민사소송은 괜찮고 뭐가 안 된다? 형사소송은 안 된다. 알겠죠? 형사소송은 안 된다. 이렇게요. 강박의 경우는 취소, 무효, 진이 있는 딱 세 가지. 강박은 취소는 두 가지. 해약, 고지 플러스 공포심. 해약, 고지와 공포심, 취소. 그 다음에 박탈, 극심이란 말이 있으면 뭐 무효. 진이, 비진이, 진이 있는 의사표시. 도박자금 103조 위반이다. 변제할 필요가 없다. 알겠죠? 그런데요, 도박 채무자가 도박 채권자한테 자기 집을 처분하라고 대리권을 소유하는 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이것을 도박 채권자가 제3자한테 대리인으로서 처분하면은 제3자는 누구일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의일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다. 또 우리가 도박자금에 대해서 도박자금을 변제하기 위해서 대물 변제, 다른 것으로 변제하기로 약속하는 것, 토지를 양도하기로 약속하는 것, 약속,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안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그러면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근저당권 등기만 했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은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돈이다. 돈하고 관계된다? 그러면 그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래서 뭐가 있다? 첫 번째, 공무원한테 청탁을 한다. 진정서를 취하할 목적으로.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해 줄 것으로 진술을 하면서 그 다음에 보험금을 부정치달할 목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골프장 영업 허가를 내주면서 기부금을 받기로 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5가지가 문제죠. 노트 비자금 무효이다. 주재직을 3억 주고 사는 건 무효이다. 그런데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주지로 임명하는 것은 괜찮다. 그 다음에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해서 임차하는 것은 괜찮다. 위약벌 약정은 유효인데 현저하게 과도하면 그 부분에서 무효가 되는 것이다. 첩계약은 무효인데 첩계약을 해소하고 양육비를 주는 것은 괜찮다. 그 다음에 증언의 대가로 통상적으로 용인 괜찮다. 그것을 넘는 부분 안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상당기간이냐 일정기간이냐 유효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는다. 알겠죠? 평생 동안 일생 동안 개업하지 않겠다. 무효이다. 사찰의 존립에 필수 불가결한 재산을 정의했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의 이중 매매라고 하는 것을 봐. 그럼 부동산 이중 매매는 여러분요, 노트는 16페이지에 있으니까. 자, 부동산의 이중 매매는 여기서 먼저 크게 보면은
원칙적으로 유효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여기 예외적으로 적극 가담한 경우 두 가지가 있죠. 그때 실제 시험은 어디서 많이 나온다? 적극 가담한 경우에서 시험에 실제로 많이 나온다. 이해됐죠? 자, 그럼 뭘로 본다? 여기 있어요. 여기 이중매매를 먼저 봐. 자, 이중매매 먼저 보면 이제 좀 키워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보시면 자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이중매매가요 유효인 것을 먼저 봐. 유효인 경우 이렇게. 자, 유효인 경우. 자, 우리나라는 여러분요, 뭐를 여기서 먼저 이중매매하는 뭐를 알아야 되냐? 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계약을 했으면 계약금만 주면은 이중매매란 말이 없어. 왜요?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는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두 배를 주고 언제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것은 계약금만 준 상태는 이중매매가 안 나오고 적어도 뭘 해야 돼요? 중도금을 줘야 돼요. 중도금을 주면 이제는 자기 멋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2월 1일 계약을 했죠. 그럼 여기 언제도 3월 1일이죠. 3월 1일 갑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한 거예요. 알겠죠? 갑이 병한테 이것을 제2 매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봐봐요. 지금 을도 지금 2월 1일 계약하고 병도 계약했죠. 둘 다 계약을 했는데 둘 다 지금 등기를 한 사람은 아직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우리는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채권이 있고요. 병도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채권이 있는 거예요. 이 채권은 모두가 평등해. 순서가요 없는 거예요. 평등한 거예요. 먼저 계약했다 해서 먼저 등기를 가져온 게 아니에요. 봐봐요. 지금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요, A한테 돈을 빌려주고요. 10일 전에 어제 나한테 돈을 빌려줬어. 나한테 똑같이 만 원씩 빌려줬어. 10일 전에 빌려주고 나한테 만 원 빌려줬단 말이야. 아, 내가요, 갑이라는 사람한테요, A가 빌려주고 10일 전에 나도 또 빌려줬단 말이죠. 아, 지금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어제 빌려줬으니까 오늘 만나가지고 돈 갚어. 그랬더니 뭐라고 이게 10일 전에 돈 빌려준 사람부터 먼저 갚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채권은 순서가 없기 때문에요. 채권은 먼저 가서 돈을 받은 사람이 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먼저 계약했다 해서 을의 권리가 우선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 을하고 병하고는 2월 1일, 3월 1일은 아무런 의미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날짜에 계약을 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누가 우선한다? 먼저 등기를 가져온 사람이. 그럼 만약에 을이 먼저 등기를 가져왔다, 을이 우선하는 거예요. 병이 먼저 등기를 가져왔다, 그럼 등기를 가져오죠? 그럼 병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병이 먼저 등기를 가져왔다고 해봐, 우리나라는 형식주의 입각에서 먼저 계약을 했어도 등기를 먼저 가져온 사람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병한테 먼저 등기했다? 그럼 병이 무조건 소유권 취득해. 문제는 뭐냐면 이 병이요,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날 계약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계약을 했어? 모르고 계약해서 따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민법에서 알았다고 하는 것은 악이고 몰랐다고 하는 것은 선인데, 악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라고. 단지 악이라는 것은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채권은 순서가 없기 때문에 알면서도 돈을 봐봐. 어제 10일 전에요, 둘이 우리 셋이 친구인데요, 갑이 을한테요 10일 전에 만 원을 빌렸어. 근데요 어제 나한테 또 만 원 빌려달라고 그래. 그럼 내가 물어봐. 야, 그때 만 원 얘한테 빌렸잖아. 갚았어? 그러니까 안 갚았대. 또 돈이 필요해? 돈 빌려야 돼. 알았어, 돈 빌려줄게. 이 지금 먼저요, 우리 A가요 먼저 돈을 빌린 걸 내가 알면서도 돈을 빌려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A가 먼저 1번 채권자고 내가 2번 채권자잖아요. 내가 먼저 빌려준 것을 알면서도 내가 빌려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먼저 계약을 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계약할 수 있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돈 받아 못 받아? 돈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등기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설령 악이일지라도 등기를 가져오면 내가 소유자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의 속성을 이해해야 돼 지금 여기서는.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돼? 갑은 병한테 등기했으니까 누구한테 등기를 못해요? 을한테는 등기를 못하잖아요. 그럼 을한테 등기 못한다? 그러니까 못하니까 이제 이행불능이죠. 이행불능은 다른 말로 채무불행이죠. 그럼 채무불행은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이행지체. 이행지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행불능. 이행불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행거절이라는 것이 있어.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이행지체는 뭐냐? 이행불능하고 이행거절은 똑같아. 같이 취급해. 이행불능이 뭐죠? 건물이 불타버리고 없다는 거죠. 여러분 건물이 불타버리고 없으면 등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이행거절은 뭐예요?
계약을 했는데 내가요 너무 싸게 판 거예요. 집에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뭐라 한다? 내일이요 아침에요 중도금 놓고 있는데 내가요 계좌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계좌를 없애버려. 아침에 9시에 가가지고. 그럼 계좌가 없으니까 중도금을 입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나는 너하고 절대로 계약할 수 없다. 이행 거절이라고 그래요. 이행 지체는 뭐냐? 지금요 내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까지 입금시켜야 되는 입금을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한다? 지체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한다? 지체되고 있다. 이행 지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라 한다? 이행 지체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중에서 이행 불능이다. 이행 불능은 곧 채무 불행이란 말이죠. 채무 불행이 있으면 우리가 이행 불능의 경우는 채무 없이 해지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채무 불행이나 이행 불능은 이행 불능 당시 채무 불행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항상. 그럼 여기 봐봐. 갑은 을한테 언제 등기해 줄 수 없죠? 갑은 을한테 언제 등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등기를 이미 해줬으니까? 병한테 등기를 해줬으니까 등기를 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병한테 언제 등기했죠? 3월 1일. 그러니까 3월 1일을 기준으로 3월 1일 날 을이 갑이 병한테 처분할 때 이 건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배임죄가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설명해. 배임죄. 우리는 제3범죄는 4가지가 있어. 절도죄, 강도죄, 그 다음에 사기죄, 배임죄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겠죠? 아니면 절도, 강도, 횡령, 배임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요 이 배임죄라고 하는 것은 이득에 관한 죄인데요. 알겠죠? 우리가 절도는 뭐냐면 남의 물건을 훔쳐오는 거죠. 이렇게 훔쳐오는 거. 강도는요 폭행과 협박으로 훔쳐오는 거죠. 한 차이밖에 없어. 폭행, 협박을 했냐 안 했냐. 그러면 형량이 달라져. 우리가요 몰래 남의 물건을 훔쳐오는데 그 주인이요 내 발목을 딱 잡죠. 발목을 잡으니까 내가요 발로 차고 도망가죠. 그러면 그때부터 절도가 아니고 강도가 돼버려. 알겠죠? 그러니까 잡더라도 옷 벗고 나와 그냥. 알겠죠? 창과 동시에 절도가 뭐가 돼? 강도가 돼. 차라리 절도죄는 금방 나올 수 있는데 강도죄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횡령이죠. 횡령은요 타인이 갑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물건을 보관시켰어. 내가 남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갖고 싶어. 그러니까요 달라가니까 내가 잃어버렸다고 안 주는 거예요. 그걸 횡령이라고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려. 그걸 횡령이라고 그래.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알겠죠? 영득의 의사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요 배임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배임행위는 사무를 담당해야 돼. 사무 담당. 자는 봐봐요. 여기요. 자, 배임죄. 자, 사무 담당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럼 이것을 무엇을 얘기하냐? 이것을 얘기해. 자, 봐봐. 은행이에요. 은행의 은행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의 은행장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은행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죠? 그런데 자기 친구가요 부실해. 곧 지금요 넘어갈 게 생겼어. 어차피 내가 지금 50억을 대출해도 넘어갈 것 같아. 그런데 친구가요 대출 좀 해달라니까 부실 대출을 해. 그래서 대출했더니 정말로 그 친구가 대출 받고 이틀 있다가 다시 부도가 났어.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은행한테 손해를 끼쳤죠. 그것을 배임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배임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뉴스에 들어보면 은행장이 횡령했다는 말은 거의 안 나와. 은행의 지점장이 뭘 했다? 배임죄를 저질렀다. 배임죄. 이해되셨죠? 그것을 얘기해요. 그럼 봐봐요. 갑은 을한테 2월 1일 날 중동을 받았죠. 중동을 받았으면 갑은 이제 을한테 등기 사무, 등기를 해줄 등기 사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얘기해. 등기 사무. 이 사람은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사무를 담당한단 말이죠. 그러면 을한테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잔금 받고. 그런데 병한테 등기했죠. 이것을 뭐란다? 배임행위다 이렇게 하고 이것을 배임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배임죄는 뭐다? 불법행위죠.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해됐죠 지금? 이것은 원칙은 그렇다 이 말이죠. 다시 원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요. 이 병은 먼저 등기를 한 사람은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도 먼저 등기한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알겠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 못하니까 채무불이행 또 무슨 책임? 배임행위. 채무불이행과 배임행위가 있다. 배임죄에 성립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만약에 적극 가담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적극 가담하면은 그것은 103조 위반으로서 뭐라고 되어 있죠? 무효라고 되어 있죠 지금. 잘 봐요. 이것을 가지고 좀 더 올리고 자 지금부터 이제 보시면 자 배임죄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이제 우리는요 원칙적으로는 이 병이라는 사람이 알면서 등기를 가져와도 유효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갑이 2월 1일 중동을 받고 계약을 했어. 그것을 병이 알면서 다시 3월 1일 날 계약을 했어. 계약을 하고 등기를 가져왔어. 그럼 원칙적으로 누가 소유자죠? 병이 소유자죠. 그런데 이 병이 그냥 가져온 게 아니에요.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을한테 등기를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을한테 등기하지 않고 중동을 받고 나서 병한테 등기하면 이것을 무슨 죄라고 했죠? 배임죄라고 그랬죠. 이 갑이 배임죄를 저지르는데 병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항상 이 말이 나와야 돼. 뭐냐? 갑하고 을하고 매도가 있다고 해서 알고는 뭐죠? 악이죠? 그러면 악이만 있으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이죠? 악이 있으면 유효인데 알면서 매도를 요청하고 유도했다 이 말이죠. 알면 이게 중요해. 그냥 알면 유효예요. 매도를 요청하고 유도하면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무효다 이렇게 얘기해. 그냥 알면 유효. 그걸 알면서도 야 괜찮아. 을한테 계약을 해도 내가 민법선에 그러는데 먼저 등기받는 사람이 그건 되게 짱이래. 그러니까 너 나한테 등기해주면 돼. 꼬셔가지고 아니 그래도 안 해준다고 하니까 야 관계없다고 하는데 내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너가 왜 신경 쓰냐. 그렇게 해가지고 등기를 가져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무튼 갑은요 을한테 등기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든지 병한테 등기하죠. 그럼 배임죄예요. 알죠? 그 배임죄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가담했죠. 그럼 이것을 뭐란다? 우리가 형법에서 말하면 공범이라고 그래. 우리가 형법에서 보면 여러분요 뭐가 있냐면 정범이 있고 뭐가 있다? 공범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 공범에는 교사범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방조범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방조범. 자, 정범에는 직접 사람을 살해한 사람을 정범이라고 그래. 살인죄의 정범이다. 그 다음에 여기 공범에는 두 가지가 있어. 교사범하고 방조범하고. 교사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요, 이제 우리가 조직범죄잖아요. 조직이잖아요. 범죄 조직이란 말이죠. 이게.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있는데요. 두목이요. 나를 부르더니 가서 누구 좀 죽이고 와. 이렇게 얘기해. 나는 죽일 마음이 전혀 없이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부르더니 가서 죽이고 오라는 거예요. 나는 죽일 마음이 없는데 사람을 살해하고 와라. 이 말이죠. 그걸 교사범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런데요. 그 두목을 교사범이라고 하고 사람을 죽인 그 똘마니를 정범이라고 그래요. 방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방조는 지금 자기 자식이요. 우리가 아파트 보면 경비원은 아파트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라고 있는데 자꾸 절도 사건 일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네 같은 경비원의 아들내미가 지금 절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경비원이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잡아야죠. 그런데요, 자기 같은 경비원의 아들내미니까 혹시나 누구한테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망봐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방조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 이 정범하고 공범은 우리 형법에서는 동일하게 처벌을 해요. 따로따로 처벌하는. 그런데 만약에 이제 형을 선고를 할 때는 장량 강경해서 정범보다는 공범이 좀 더 약하게 처벌하지만 법에는 공범은 정범의 형에 의하여 처벌한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갑이 을하고 계약했는데 을한테 등기하지 않고 병한테 등기하는 것을 무슨 죄라고 한다? 배임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배임죄 이 병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을 교사범이라고 얘기한 공범이다. 그러니까 둘이 똑같이 처벌한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그때 이때 말할 때 적극 가담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자기한테 매도하라고 요청하고 유도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공범이다. 다른 말로 무슨 죄다? 배임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고 이때 무효는 몇 조 위반이다? 103조 위반으로 무효이고. 그럼 여기서 절대적 무효라는 말의 뜻은 이 병이 등기를 가져와서 정한테 넘겼어. 정은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라. 이런 사실을 전혀 몰라. 등기부에 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정은 그 등기를 넘겨받았어. 그러면 정은 선악불문하고 보호되지 않는 거예요. 정은 절대로 보호되지 않아요.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되지 않는다고. 이걸 무슨 무효라고 한다? 절대적 무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몇 조 위반이라고? 103조 위반이라고. 103조 위반이면 746조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죠.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니까 갑은 병한테 이 등기에 갑은 말소 청구가 된다 안 된다? 말소 청구가 돼야 안 돼요? 등기가 무효라서 말소 청구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갑이요 병한테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없어.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되니까. 알겠죠? 말소 청구를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죠? 여기 지금 을이죠. 이 을. 그러면 제1 매수인은 언제요? 이 사람은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왜요? 뭐가 없으니까요? 등기가 없죠. 등기가 없으니까 현재 소유자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요, 뭐가 다르냐? 첩 계약하고 이중 매매가 달라. 여러분, 첩 계약에서는 어떻게? 첩 계약에서는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너 내 첩이 돼 하면서 내가 갑일한테 아파트를 줬죠. 그럼 반환 청구 못 하잖아요.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반환 청구를 못 하다 보니까 둘 다 잘못했는데 첩이 보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중 매매는요, 제1 매수인이 있고 제2 매수인이 하나 더 있죠. 제2 매매는 무효인데 아무 잘못 없는 제1 매수인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보호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똑같이 103조 위반은 위반인데 첩 계약은 둘 다 잘못했는데 이중 매매는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사람을 보호를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렇게 문제죠. 그래서 그럼요, 어떻게 보호하냐? 봐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여러분 이 위에 지금 그림을 생각하면서 보고 와야 돼요. 자, 보시면 이제 먼저 병명의 등기,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103조에 위반돼서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보니까 어때요? 갑이 매도행위죠. 갑은 무효행위를 뭐 할 수 없다.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추인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여기 정은 뭘 부문하고? 선악을 부문하고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되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 그럼 열받아, 안 받아? 열받죠? 누구를 쫓아가야 돼? 병을 쫓아가야죠. 병한테 무슨 책임?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갑은 병한테 아까 말했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왜요? 갑하고 병하고 계약은 103조에 위반돼서 무효잖아요. 746조 불법 원인 급여잖아요.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여러분요, 여기서 이제 뭘 하나 봐야 되냐면 이걸 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1 매수인을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여기 제1 매수인 봐봐. 여기 제1 매수인. 여기서 구조를 먼저 보라고. 이 제1 매수인은요, 이 사람 잘못했어, 안 했어? 안 했는데 현재 이 사람한테 등기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현재 소유자가 아닐 뿐 이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잘못은 누구하고 했다? 갑하고 병하고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이 두 사람은 뭐를 본다? 이 등기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갑은 병한테 말소 청구를 못 한다고요. 뭐하고 똑같아? 첩기하고 똑같아. 그런데 누구를 보호해야 돼요? 을을 보호해야죠. 을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럼 을을 보호하려면 현재 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말소해가지고 갑 앞으로 가져와야지. 갑 앞으로 가져와서 다시 을한테 이렇게 등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등기부가 어떻게 되어 있냐? 1번 지금 갑에서 2번 지금 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병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해서 누구 앞으로 가져와야 돼? 이 갑 앞으로 가져와서 갑에서 다시 누구한테 등기해야 돼요?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을 앞으로 등기를 하려면 등기가 갑 앞으로 와야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지 등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자,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보시면 이거 세 번째 봐봐. 그러면 을은 그랬죠. 을은 그러면 어떻게 돼? 을은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왜? 뭐가 없으니까? 등기가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등기가 없으니까. 그러면요, 여기서 지금 뭐냐면 등기가 없으니까 을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병이 지금 제2 매수인이에요. 지금 아까 그림 보고 있죠. 여러분 재벌부탕인데 지금 여기서 갑을 병할 때 갑이 있고 여기 지금 을이 있고 여기 지금 병이 있고 병이 적극 가담해서 지금 뭐가 되어 있다? 등기가 되어 있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걸 지금 보면서 이 그림을 봐야 되겠죠. 자, 보면 병 명의의 등기를 직접 말소할 수 있는가? 을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니까 직접 말소 안 되는 거예요.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직접 이전 등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아니니까? 소유자가 아니니까. 병 앞으로 되어 있는 이 등기가 무효일지라도 을은 직접 말소하거나 병한테 내 앞으로 등기해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소유자가 아니니까. 두 번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을 아주 중요해. 갑을 뭘 해서? 대위. 갑을 대위해서 병명의 등기를 말소한다. 그래서 병명의 등기 아까 우리 말하고 했죠. 일단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해가지고 누구 앞으로 가져와야 돼요? 갑 앞으로 가져와. 봐봐. 지금 병 앞으로 등기돼 있잖아요. 이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무효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등기를 뭐라고? 말소하고 다시 3번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을 앞으로. 그럼 을 앞으로 등기를 가져오려면 등기가 갑 앞으로 회복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는 을은 자기가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갑을 대비해서 병명의 등기를 말소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직접 말소 된다 안 된다? 안 돼. 암기해. 시작. 직접 말소 안 돼. 어떻게 말소한다? 대위. 직접 말소 안 돼. 어떻게 말소한다? 대위해서. 그 다음에 을은 병을 상대로 채권자 취소권, 이건 행사할 수 없어요. 채권자 취소권 안 돼. 그래서 왜 그러냐? 나중에 이중 맞아 통정 허위 표시에 가서 설명할 거예요. 채권자 취소권 안 돼요. 그 다음에 니을은요, 을은 병을 상대로 여기 봐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느끼. 진정명의 회복. 그러면 진정명의 회복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말 자체를 이해를 해. 별것도 아니죠. 이 진정명의 회복이라는 것은 말을 그 자체를 그냥 이해를 하란 말이죠. 여러분요, 등기로 누가 앞으로 돼 있어야 돼요? 소유자 앞으로 돼 있어야 되죠. 자, 그럼 소유자가요, 소유자가 갑이에요. 그럼 등기도 누가 앞으로 돼 있어야 돼요? 등기도 갑 앞으로 돼 있어야 되죠. 그럼 등기가 을 앞으로 돼 있는 거예요. 소유자는 갑인데 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소유자가 어떻게 등기를 찾아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진정 명의를 회복한다 이 말은 회복한다. 여러분 회복한다 말이 뭐예요? 잃었던 것을 찾아온다 이 말이죠. 지금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죠. 그런데 등기가 누가 앞으로 돼 있죠? 을 앞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갑은 그 을 앞으로 돼 있는 등기를 뭐를 해야 돼요? 찾아와야 되겠죠. 찾아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회복한다고 얘기하죠. 회복한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진정한 명의를 회복한다. 어떻게 회복한다? 회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원래는 누가 소유자죠? 지금요, 갑이 소유자인데 등기는 지금 누가 앞으로 돼 있죠? 을 앞으로 돼 있죠. 왜 을 앞으로 돼 있죠? 을이 등기를 위조했겠네요. 위조해서 을 앞으로 돼 있죠. 이 을 앞으로 돼 있는 등기를 찾아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어떻게 찾아오냐? 1번 갑이고 2번 을이고 이렇게 3번이요. 어떻게 찾아오느냐? 이렇게 찾아와. 먼저요, 을의 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이 있어. 그럼 말소하면 누가 앞으로 등기가 회복돼 있죠? 갑 앞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게 말소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요, 갑이요 을한테 뭐라냐? 너 내 앞으로 이전 등기해. 이전 등기해. 이렇게 이전 등기해. 이렇게 해서 찾아오는 방법. 누가 앞으로 지금 등기돼 있죠? 갑. 이렇게 갑이나 저렇게 갑이나 갑 앞으로만 등기 있으면 되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진정 명의를 회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회복하는 방법은 이전 등기로 회복하는 방법이 있고 말소를 해서 회복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려면 이 사람이 현재 소유자가 돼야 돼. 소유자가 행사하는 거. 소유자가. 근데 아까 우리 뭐라 했어? 을은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을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진정 명의 회복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진정 명의 할 수 없다. 왜? 누가 아니니까?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에 왜다? 진정 명의 회복은 누가 한다? 여기 진정 명의 회복 줄 것이고 현재 소유자가 알겠죠? 왜 안 써야지? 현재 소유자가 현재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현재 소유자가 현재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현재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여기 봐봐. 진정 명의고 현재 등기 명의인한테 이전 등기 하는 거죠. 현재 소유자가 현재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을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 소유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진정 명의 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이해됐죠? 별것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요 실무상으로 상당히 많이 있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요, 재밌는 말이 나왔죠. 을은요 병을 상대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 직접 청구해. 을은 병을 상대로 직접 청구해. 왜 그래요? 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직접 왜 청구하는가? 이러면 지금 여기를 한번 봐봐요. 여기를 딱 보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 병이요 갑에게 뭘 해서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등기를 받아왔죠. 그럼 이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등기를 가져온 것은 절대적 무효로서 103조 위반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요 이 갑은 무슨 죄를 저질렀죠? 배임죄. 아까 이게 적극 가담은 무슨 죄라 했죠? 공범. 정범하고 공범은 똑같이 처벌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갑도 불법행위지만 누구도 불법행위다? 병도 불법행위다 이 말이죠. 그럼 병도 불법행위를 했으니까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 그래서 을은 병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직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이해됐나요? 자, 그럼 여기 봐봐. 이제 우리가요 이걸 이제 전부 다 지우고 난 다음에 한번 보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요 이 이중매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별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래서 이중매매에서 뭐가 중요하냐?
여기서 무효인 경우, 이 무효인 경우 적극 가담한 경우만 주로 보면 돼. 그래서 지금부터 적극 가담한 것을 잠깐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요, 우리가 이제 이중매매에서 유효인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중매매가 유효이다. 그러면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럼 만약에 갑이 병한테 3월 1일 등기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을 한 패는 등기할 수 없다. 그래서 뭐다? 이행불능 채무불행이다. 그래서 을은 갑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항상 손해배상은 이행불능 당시, 채무불행 당시다. 그러면 갑은 언제 을한테 등기해 줄 수 없느냐? 병한테 등기하고 나면 더 이상 을한테 등기해 줄 수 없죠. 그것을 3월 1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적극 가담한 경우, 이것만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적극 가담. 적극 가담한 경우는 뭐다? 그것은 그냥 알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알면서 뭘 한다? 매도를 요청하고 유도해야 된다. 그러면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이고, 이 무효는 103조 위반이고 746조 불법 원인 급여이고, 그래서요, 불법인 급여, 갑은 병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니까 103조 위반으로 무효, 절대적 무효죠. 추인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절대적 무효니까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알겠죠? 그런데 현재 을은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니까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일지라도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직접 등기도 청구할 수 없고, 알겠죠? 어떻게 청구한다? 갑을 대위해서 병 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갑한테 자기 앞으로 무슨 등기를 청구한다?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 하지만 갑이 자기한테 등기하지 않고 병한테 등기한 것을 불법행위로서 배임행위죠.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동시에요, 이 병이 적극 가담했으니까 병한테도 뭐는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정은 산업불망 보완되고요,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갑은 병 명의를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쭉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죠. 뭐죠? 진정 명의 회복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진정 명의 회복을 하려면 현재 내가 누가 돼야 돼? 소유자.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얌게 그냥 좀 이따 우리가요, 통정 허위 표시 가서 설명을 할 거니까요.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은 안 된다. 뭐는 되는데? 채권자 대위권. 대위에서 말소할 수 있죠. 채권자 대위권은 되는데 뭐는 안 된다? 취소권은 안 된다. 진정 명의 회복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다? 현재 소유자가 아니니까. 하지만 제1 매도인하고 제2 매수인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뭐는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직접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이것을 이중 매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럼요, 우리가 이제 잠깐 쉬었다가 뭘 볼거냐? 18페이지. 강의노트 18페이지 보면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고 되어 있나요? 자, 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요,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여러분요, 103조나 이중 매매에 비하면 아주 논점이 약한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뭘 보냐? 불공정한 법률 행위하고 또 하나를 뭘 보냐면 법률 행위 해석, 약간 복잡해. 약간 법률 행위 해석하고 두 가지를 같이 볼 거예요.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